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 전투기들이 어제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로켓 부대를 겨냥해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이날 늦은 오후부터 1000발가량의 로켓을 탑재한 로켓 발사대 100여 문을 타격했다고 이스라엘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 로켓들은 이스라엘을 향해 즉각 발사될 준비를 마친 것들이었다고 이스라엘군은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스라엘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헤즈볼라 테러 조직의 기반 시설과 역량을 약화시키는 활동들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최근 레바논 내 통신기기의 잇단 폭발이 이스라엘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레바논에서는 17일 통신용 호출기 다량 폭발 사건에 이어 18일 헤즈볼라 대원들이 사용하는 무전기들이 폭발하면서 최소 37명이 사망하고 3천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해 아직까지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사태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갈란트 장관에게 양측이 외교적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고 지속적이며 철통 같은 공약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의 마을 한 곳을 추가 점령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전황 보고에서 하루 전 도네츠크 지역 게오르기에우카 마을을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이 기습 침공을 감행한 뒤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 남서부 크르스크 방향으로의 공세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이날 오후까지 전선 곳곳에서 총 95차례의 전투가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전황과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상연설에서 동부전선 중 최근 러시아군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은 포크로우스크와 쿠라호우 인근 상황이 매일 이어지고 있는 힘겨운 전투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공격 역량을 약화시켰고 현지 군부대들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이 밤사이 드론 70기와 미사일 4발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곳곳에 공격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오늘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크이우, 드니프로, 빈니차, 키로보흐라드, 수미, 폴타바, 이바노프랑키우스크, 르비우 등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방공체계가 작동해 드론 61기와 미사일 1발을 요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국들이 벨라루스에 대한 도발 시나리오를 추진할 경우 재앙적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러시아 정부가 오늘 경고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러시아 정부는 벨라루스와의 국경에서 증가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도발적 활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각각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벨라루스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당시 러시아를 지원했었으며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를 자국 영토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벼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국가두마 의장은 어제 텔레그램을 통해 유럽연합 국가들이 서방제 장거리 무기 사용을 우크라이나에 허용할 경우 핵 사용 세계대전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어제 찬성 425표, 반대 131표, 기권 63표로 가결된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을 위한 장거리 무기 사용을 허가할 것을 각 회원국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동안 미 육군 전술 미사일 체계 에이테크스와 영국제 스톰 섀도우 미사일 등으로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을 타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서방국들에게 거듭 요청해왔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회의에서 2023년에 총 14만 기 규모의 다양한 유형의 드론이 군에 인도됐다면서 올해 드론 생산량은 크게 증가해 정확히 약 10배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 처리수 방류에 따라 금지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자체 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성명에서 중국 정부가 국제 원자력 기구의 틀 아래 오염 처리수 방류 감시 활동에 참여하고 별도로 독립적 시료 채취를 수행한 뒤 이를 토대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점진적으로 재개하기로 일본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0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현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자금 거래에 관련한 러시아 회사 5곳과 러시아 국적자 1명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 금융협력 심화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해 미얀 핵협의 그룹 NCG를 언급하며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계속되는 핵활동에 우려를 나타내고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확대를 규탄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흐리고 가끔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2에서 19도, 최고기온은 8에서 2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2에서 4m, 서해 앞바다 1에서 2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자금 거래에 관여한 러시아 회사 5곳과 러시아 국적자 1명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 금융협력 심화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자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자금을 제공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러시아 회사 5곳과 러시아인 1명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조지아 남부 오세티아 소재 MRB 은행과 모스크바 기반의 스트로이 트레이드, 타이머 은행, RFC 은행, TSMR 은행, 그리고 TSMR 은행의 부사장인 드미트리 유리에비치 니쿨린입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RMB 은행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과 TSMR 은행이 비밀 은행 업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창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니쿨린 TSMR 은행 부사장은 TSMR 은행을 통해 조선무역은행에서 MRB 은행으로 현금을 입금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 조선무역은행과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대리지불 계좌 개설을 조직해 북한 측과 협력함으로써 수백만 달러와 루블이 조선무역은행과 조선광선은행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무부는 특히 MRB 은행의 북한 계좌 중 적어도 일부는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연료 대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RFC 은행은 조선무역은행과 협력해 폐쇄된 러시아 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수령하기 위해 스트로이 트레이드를 설립했습니다. 또 RFC 은행 소유의 타이머 은행은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수백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스트로이 트레이드로 이체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5에 따른 표적 금융 제재와 2270호에 따른 북한 은행과의 거래 관계 금지 규정을 근거로 이뤄졌습니다. 또 제재 대상에는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3825가 적용됐습니다. 제재 대상자는 미국 내 모든 재산에 대한 접근과 거래가 차단됩니다.
브래들리 스미스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은 보도자료에서 오늘 조치는 러시아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금융협력을 심화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고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북한의 불법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려는 모든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도구를 활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매튜 밀러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폭로하고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금융협력 증가는 국제안보와 국제금융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데니스 웨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19일 VOA의 통화에서 은행에 대한 제재 같은 조치들은 개인에 대한 제재보다 더 효과적이라며 북한의 국제금융 시스템 접근을 도운 러시아 금융기관에 대한 재무부의 이번 제재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대부분의 개인은 미국의 자산이 없고 미국에 올 의도도 없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기존의 많은 제재는 상징적인 성격이 강하고 실제로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The sanctioning of banks and those kinds of things is more effective.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 관계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해졌다며 이런 관계를 저지하기 위한 제재, 특히 관련 금융제재 조치들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테러 무기 지원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와 러시아 대표부의 이번 제재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해 미얀 핵협의 그룹 NCG를 언급하며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고 말했습니다.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오늘 공개된 체코 경제지 호스포다즈스케 노비니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핵무장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자체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한미 확장 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최선의 방책으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4월 국빈 방민 계기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 NCG 설립을 결정했고 현재 한미는 핵 전략 기획은 물론 핵과 재래식 통합을 통해 공동 실행까지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계속되는 핵 활동에 우려를 나타내고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확대를 규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제68차 총회 넷째 날인 19일 북한의 지속적인 핵활동을 규탄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제68차 IAEA 총회 의장을 맡고 있는 함상욱 오스트리아 주재 한국 대사는 이번 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So may I take it that the conference wishes to adopt the draft resolution in document GC68/S3? It is so decided. 이번 결의안은 북한 영변 핵시설 내 경수로 시운전, 핵실험장의 지속적인 유지 보수 등 북한의 최근 핵활동에 대한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의 총회 보고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이런 핵활동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안전조치 협정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IAEA와 신속히 협력하며 IAEA 사찰탄 부재 기간 발생한 모든 미해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라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하며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다가 2003년 일방적 탈퇴를 선언했으며 IAEA는 지난 2009년 북한의 요구로 철수한 뒤 북한 핵시설을 검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3개국 서명을 받아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트로이 룰라슈니크 오스트리아 주재 캐나다 대사는 결의안 채택 전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최근 핵활동에 대한 IAEA 사무총장의 우려를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지난주 북한이 우라늄 농축 능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정황은 이 결의안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한다고 말했습니다. Developments last week suggesting DPRK's continued expansion of its uranium enrichment capacity further underscore this 그러면서 critical 지난 30년 동안 총회는 북한과 관련해 IAEA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일치된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다며 올해에도 결의안은 북한이 IAEA 안전조치에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에 즉각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공동 발언을 통해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면서 올해 32번째 대북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고도화라는 매우 심각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카이후 아치시 빈 주재 국제기구 대표부 일본 대사가 대표로 발표한 공동 발언에서 세 나라는 지난 2주 동안에만 북한은 우라늄 농축시설의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n these 2 weeks alone, the DPRK revealed images of a uranium enrichment facility. 이어 북한은 핵무기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와 전술핵무기의 선제 사용 가능성에 대해 무책임한 핵수사를 일삼고 있다며 북한의 반복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위성 발사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한일 3국은 또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조달을 포함한 북러 간 군사협력 증가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이러한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북한이 유엔 제재를 더욱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3국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며 북한이 모든 도발을 중단하고 자국민 복지 개선에 자원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러시아 대표는 결의안 채택 전 북한과의 대화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결의안을 제출한 국가들이 추구하는 유일한 목적은 북한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안이 무의미하고 부적절하며 해롭다며 동참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한일 공동 발언 뒤에는 반론권을 행사하며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부인했습니다. They claimed that weapons deliveries had taken place and that there was military cooperation with the DPRK. These allegations 러시아 대표는 미한일은 무기 전달이 이루어졌고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적 협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근거가 없고 어떤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주장과 불만을 제기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됐다고 주장된 무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신뢰하기 어렵다며 별다른 기술적 진전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미사일이 한국과 주한미군의 주요 지하 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정확성 확보가 위협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 벤디펜 전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18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지난 7월에 있었던 같은 유형의 미사일 시험과 동일한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적 역량을 선보인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This is, the same type of missile that they described testing in July. This would be the second reported test attempt of this, quote, new type missile. 벤디펜 전 부차관보는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신형 고중량, 고위력의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지난 7월 1일에 시험 발사한 것과 탄두 중량이 동일하고 비행 사거리도 큰 차이가 없다면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7월에는 모의 탄두를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실제 탄두를 사용해 폭발 위력을 검증한 것이 유일한 차이점이라면서 이 역시 검증 차원일 뿐 새로운 기술적 진전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은 북한이 지난 2021년 3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초대형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는 시험을 시작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역량 확보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 11다 4.5 시험 발사와 개량형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18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4.5톤급 초대형 상용탄두, 즉 재래식 탄두가 장착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중등 사거리 320km의 목표 명중 정확도와 초대형 탄두 폭발 위력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이번 미사일의 시험 발사는 지난 7월 1일에 이어 두 번째로 첫 시험 발사 당시 미사일 총국은 성공을 주장하면서 7월 중 중등 사거리 비행 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시험 발사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당초 예고보다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 몇 장만으로 외부에서 시험 성공을 검증하고 기술적 역량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북한의 일방적 성공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밴디펜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은 지금껏 자신들의 발사가 성공했다고 주장해온 것과 달리 실제로는 미사일 발사가 실패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And I mean, the problem with this North Korean missile stuff is that the only information you have to go on, by and large, is what the North Koreans themselves claim. 북한은 2021년 3월 발사 당시 2.5톤의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고 지난 7월부터 4.5톤의 대형 탄두를 장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7월 시험에 실패해 이번에 다시 고중량 검증 시험을 실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북한이 지난 7월 발사에서 600km가 넘는 최대 사거리 비행 검증에는 성공했지만 200km 정도의 중거리 비행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에 300km 정도의 사거리에서 성능을 검증하려 했을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사거리 300km는 북한이 접경 지역에서 한국의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까지 도달할 수 있어 이들 도시가 모두 미사일 타격 범위에 포함됩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1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사일 시험 성공과 역량 검증은 단순히 발사, 비행, 탄착, 성공으로 단순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발사 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매우 많은 제반 사항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everal missiles went to that distance. What we don't know is, was there one launcher used or was there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목표 사거리에 도달한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몇 대의 발사대를 사용해 실제 몇 발을 발사했는지 실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해 일부는 성공적으로 비행하고 나머지는 실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이 미사일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탄두 중량을 높여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려는 이유에 주목하면서 한국 내 미한 주요 지하시설물을 관통 타격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를 염두에 두고 재래식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1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사일의 탑재 중량을 증가시키면 더 큰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면서 벙커버스터는 일반적으로 고중량의 대형 탄두를 장착한다고 말했습니다. If you increase the throw weight of the missile itself, then you can put on larger warheads. 이어 한국 내 미국 자산 등의 지하 목표물을 관통해 폭발하는 벙커버스터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 및 시험을 하고 있을 수 있다면서 북한이 고중량 탄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벙커버스터는 지하에 구축된 군사기지나 핵시설, 지휘 통제시설 등을 타격하기 위해 설계된 특수폭탄으로 단단한 표면을 뚫고 들어가 터지도록 설계됐으며 이를 위해 보통 2톤에서 13톤 정도의 고중량 폭탄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루스 벤의 선임 연구원은 탄두가 크면 지하 목표물이나 다른 단단한 목표물을 공격해 피해를 입힐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확해야 한다면서 미사일의 비행 정확도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large warhead would give it the ability to attack underground targets or other hardened targets and damage them. 특정 목표를 정밀 타격하는 벙커버스터의 특성상 미사일이 목표물에서 몇 미터 이내에 지속적으로 탄착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북한이 그 같은 정확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는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그 같은 정확도를 확보한다면 한국과 주한미군에게는 분명한 위협 증가 요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벤의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번 시험 발사에서 이례적으로 미사일을 바다가 아닌 내륙에 떨어지도록 한 것도 바로 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포석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It's a matter of testing the accuracy. If you fire a missile into the ocean, it'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missile hit the intended target. 미사일을 바다를 향해 발사할 경우 의도한 목표물에 명중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며 특히 미사일 유도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형 대조항법을 수행하는 경우 더욱 그렇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내륙을 향해 발사한 것은 실제로 미사일의 정확도를 평가하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능력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이미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위한 핵탄두 소형화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중량을 높인 재래식 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려는 이유는 핵과 재래식 전력의 동반 강화라는 전략적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의도라고 진단했습니다. Everybody focuses on these missiles being nuclear weapons delivery systems, but these missiles have very important conventional warfighting missions. 반 벤디펜 전 부차관보는 모두가 북한이 개발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핵무기 운반 체계라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미사일들은 본래 북한에게 매우 중요한 재래식 전쟁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믿을 만한 공군 전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은 다른 나라에서 공군이나 장거리 포병 부대가 수행하는 역할을 북한에게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억제력 확보를 위해 핵무기와 운반 체계를 개발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재래식 전력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등 쿼드 4개국 정상이 북러 협력을 포함한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백악관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한일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재래식 역량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라 레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미국, 호주, 인도, 일본 정상들이 쿼드 정상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레프퍼 선임국장은 19일 국무부 외신 기자클럽 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물론 정상들이 유럽뿐 아니라 인도태평양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을 교환하고 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I do expect the leaders will discuss it. They usually do, and this year I would of course expect them to be exchanging views and talking about what they can do. 미국과 호주, 인도, 일본으로 구성된 안보협의체 쿼드는 오는 21일 미국 델라웨어주 웰밍턴에서 정상회의를 갖습니다. 대면 방식으로 정상회의가 열리는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레프퍼 선임국장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쿼드 외에 발전한 다른 대표적인 파트너십 중 하나는 물론 미국과 한국, 일본의 3국 협력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other signature partnerships you have seen grow over the course of the Biden administration is of course U.S. ROK Japan trilateral partnership.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 증가에 맞서 확장 억제 협력과 정보 공유, 정책 공조를 강화한 것은 3국 관계의 최전선이자 중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레프퍼 선임국장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대외적으로 처음 공개한 배경에 대한 질문에는 김정은이 원심 분리기 시설을 방문하거나 사진을 찍은 동기를 분석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 정부 그리고 특별히 한국, 일본처럼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 국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역량,
재래식 역량을 가장 시급하게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hile I won't read into Kim Jong-un's motivations in visiting a centrifuge facility or photographing it, I can assure you that the U.S. government. 이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협력을 배가했다며 이는 우리가 보조를 맞추고 북한의 어떤 종류의 도발에도 대비돼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 13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핵탄두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시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BOA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 프로그램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북한은 이번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를 통해 핵 보유국이라는 이미지, 즉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핵 보유국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y sense more is that they're trying to simply reinforce the image that North Korea is a nuclear power. 또한 북한의 이번 행동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를 높이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다고 사일러 전 분석관은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한국의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권력 핵심에 있었던 인사가 북한과의 통일을 배제하고 평화 공존에 집중하는 두 국가론을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에 입각한 두 국가론과 맞물려 한국 내에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이 한국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어떤 발언을 한 건가요? 네, 임종석 전 실장의 문제의 발언은 19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 연설에서 나왔습니다. 임 전 실장은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 국가를 수용하자며 통일하지 맙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한이 그냥 따로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평화 공존 차원의 두 국가론을 제안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그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는 헌법 3조를 두고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말했고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이런 주장의 근거에 대해 우리 국민 내부에도 통일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존재하고 있고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 의구심은 거부감으로 나타난다며 현 시점에서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모두에게 거부감이 높은 통일을 유보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임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해 비현실적 통일 노선을 배제하고 평화 구축에 집중하자는 주장이라며 이를 위해 남북 상호 간 실체 인정 그리고 관련 법 제도 정비까지 제안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남북한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 관련해서 영토 조항은 상당히 모순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토 조항뿐만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통일부 이런 관련된 조직과 법률을 없애는 것도 같은 취지에서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는 거죠. 임 전 실장의 주장은 얼핏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론과 비슷하게도 들리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관련해서 한국 내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임 전 실장은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분명히 말한다며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는 있을 수 없고 평화적인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과의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달 초 새로운 영토 규정 등을 담은 헌법 개정을 예고한 데 대해 차별점을 부각시킨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임 전 실장이 평화 공존 차원의 두 국가론이라고 주장하지만 김 위원장이 한국을 제1주적으로 현 상황을 교전 상황으로 규정한 이상 그 의도를 살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마치 북한이 평화 공존의 두 개 국가론을 제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서 성급한 통일보다는 분단으로 가자, 분단에서의 잠정적인 평화로 가자라는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임 전 실장의 주장이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에 휘둘릴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 3조 조항에 따라서
북한이 국토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불법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거고, 북한이 끊임없이 통일전선 전술을 통해서 간첩을 보내고 사회를 흔들고 전복하려고 지금도 꾸준히 시도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건 북한을 도와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임 전 실장의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는 상반된 주장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수행 중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실장의 두 개의 국가 현실을 수용하자는 취지 발언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자 의무인데 이러한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두 개의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기가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 자신감이 줄어서이지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핵미사일을 통해 필요하면 무력을 통해 남한을 접수하겠다고 헌법에 적어놓은 북한이 흡수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의 두 국가론에 따른 새로운 대응책을 촉구했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연설을 통해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들이지만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미국 대선과 관련해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도 갈수록 커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대화가 재개되면 북한은 지난 정부 때와 달리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핵 보유국 지위를 주장하고 나설 것이라며 비핵화 해법과 평화 프로세스도 새롭게 설계할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 전임 정부 핵심 인사들의 이런 파격적인 대북 정책 전면 재검토 주장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몰고 올까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한국 국민들 사이에 통일 열기가 많이 식었지만 통일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반이 지지하고 있다며 더욱이 헌법을 고치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임 전 실장의 발언이 소모적인 정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았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여야 합의로 만들어냈던 통일 방안, 이제까지 또 견지해왔던 통일 방안 자체를 둘러싼 논란은 상당히 정쟁을 유발하면서 소모적인 논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일 방안 자체를 손대기보다는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헌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선 전임 정부 인사들의 이런 발언이 북한과의 평화 공존 문제를 수면 위에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문재인 전 한국 대통령이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여자 축구가 미국을 꺾고 결승전에 올랐다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한국의 문재인 전 대통령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나왔네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청와대에서 물러나 고향인 경상남도 양산에 치과에 왔는데요.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나와 남북 관계에 대해 연설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담론과 통일담론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야 해야 할 일이지만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또 어떤 얘기를 했나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미국 대선도 언급하면서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도 갈수록 커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우리가 과거처럼 이른바 패싱당하고 소외되지 않으려면 먼저 대화를 선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이날 연설에서 지금 현실에서 남북이 통일 논의를 지속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드러내자고 주장했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실장의 연설의 강조점이 다른 것 같군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 재검토와 남북대화 복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임종석 전 실장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주장하는 두 개의 국가론을 현실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한국의 공식 입장은 뭔가요? 한국의 공식 입장은 헌법과 남북기본합의서에 나와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헌법 69조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1991년 남북한이 채택한 기본합의서는 남북 관계에 대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합의서는 남북의 한민족이 6.25 전쟁으로 분단됐지만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 통일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돌이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왜 갑자기 올해 적대적 교전 관계 그리고 두 개 국가론을 들고 나온 걸까요? 김정은 위원장은 올 1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라고 규정했는데요. 그것은 북한이 남북 간의 체제 경쟁에서 패했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2022년에 북한이 만든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법률은 남한의 노래나 드라마, 영화를 보는 사람을 처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북한 사회에 남한의 노래와 드라마가 널리 퍼져 있고 또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동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남한과의 관계를 차단하지 않으면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한국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교전 관계 두 개 국가론에 반대하고 있죠.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행한 연설에서 반드시 자유민주 통일을 이루겠다며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두 개 국가론에 반대하는 것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안전이 보장되는 번영한 통일국가를 이루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그렇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장한 남북 대화 재개는 쉽지 않을 것 같군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화 담론을 재검토하고 남북 대화를 재개하려면 무엇보다 북한의 호응 그리고 태도 변화가 전제돼야 하는데요. 네. 북한은 6년째 한국과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공공연히 핵공격을 들먹이며 남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 대화 재개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북한 여자 축구가 미국을 이겼습니다. 네, 북한의 20살 여자 축구 대표팀은 19일 콜롬비아 칼리에서 열린 2024 국제축구연맹 U20 여자 월드컵 4강전에서 미국을 1대0으로 꺾고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네, 북한의 어떤 선수가 골을 넣었나요? 네, 북한은 전반 22분 선제골을 터뜨렸는데요. 주인공은 골잡이 최일선 선수였습니다. 이날 최일선은 김선옥이 중원에서 찔러준 패스를 받아 왼발 슈팅으로 미국 골대 오른쪽 구석에 볼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이 골은 결승골이 됐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5골을 터뜨린 최일선 선수는 득점 공동 1위로 올랐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도 반격은 했겠죠. 네, 미국은 후반 24분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파고든 앨리슨 센트너 선수가 북한의 김성옥 선수에게 막혀 넘어지자
곧바로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지만 심판은 페널티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어 미국은 후반 31분 피에트라 토틴 선수가 오른발 슈팅을 했지만 북한 골키퍼에 막히며 동점골 기회를 놓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승만 남았는데 북한의 결승전 상대는 누굽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은 같은 날 준결승에서 네덜란드를 2대0으로 물리치고 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8년도에 우승한 강팀인데요. U20 여자 월드컵 결승전에서 아시아 팀끼리 맞붙는 것은 역대 두 번째입니다. 북한과 일본의 결승전은 23일 펼쳐집니다. 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최근 미국 미디어에 등장한 주요 한반도 관련 기사들을 간추려드리는 코리아 인더 뉴스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북한의 각종 무기 시험에 관한 보도들이 특히 많이 실렸는데요. 가장 최근에 보도된 기사로는 북한이 초대형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는 소식이죠. 이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네, UPI 통신이 보도한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통신은 북한이 고중량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그러니까 슈퍼 헤비급 재래식 탄두라고 하는 거죠.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개량된 전략 크루즈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이번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중간 사거리 320km의 목표 명중 정확도와 초대형 탄두 폭발 위력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들 미사일 시험에 대해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무기 개발이라고 말했다고 UPI는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날 지역의 군사, 정치 정세가 자위적 군사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국가의 제1중대사로 돼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UPI 통신은 북한이 최근 들어 계속 무기를 공개하고 새로운 무기 실험을 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하고 이들 중에 일부 무기는 러시아로 보내질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18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소식도 많이 보도를 했죠. 예, AP, UPI 등 통신과 여러 신문 방송들도 이를 보도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18일 오전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는 내용입니다. AP통신은 미국 및 아시아 동맹국들과 북한과의 긴장이 높아져 있는 가운데 북한이 또다시 군사행동을 과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또 북한이 처음으로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지 불과 며칠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점도 주목했습니다. 이 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의 장기적 목표가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국임을 인정하고 유리한 입장에서 경제와 안보 문제를 협상하려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UPI 통신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일주일도 안 돼 실시된 것이라며 앞서 발사한 600mm 방사포는 전술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것이라는 북한 측의 주장도 전하고 있습니다. UPI 통신은 북한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핵 폭발 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말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 움직임도 주시받고 있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이 최근 러시아를 방문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났다고 통신들이 전하고 있군요. 네, 로이터 통신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7일 만나서 두 나라의 관계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두 나라의 군사협력이 늘어나는 가운데 북한 외교수장이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UPI 통신은 최 외무상이 18일부터 20일까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유라시아 여성포럼과 브릭스 여성포럼 참석을 위해서 러시아로 출국했다는 소식과 함께 해외여행을 좀처럼 하지 않는 최 외상이 올해 벌써 두 번째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전했습니다. UPI는 지난 1월 최 외상 방문 때는 푸틴 대통령과도 회담을 했으며 지난 13일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등 최근 두 나라의 밀착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러시아의 한 회사가 북한산 맥주를 수입하도록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것도 두 나라 사이가 밀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최근 서울발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러시아 극동도시 콤소몰스크 온 아모르의 한 회사가 북한산 맥주 수입을 하게 됐다고 러시아 미디어가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수출은 다른 상품의 경우에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맥주 거래는 모스크바와 평양 간 관계가 가까워지는 또 하나의 최근 움직임이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관계가 꽃을 피우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맥주 수입 허가는 러시아 당국이 최근 우수 종자의 말 24마리, 염소 400마리 이상을 북한에 수출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한 뒤를 이어서 나온 소식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북한에 제공한 말은 오를로프 종인데 스피드와 스태미나가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다고 로이터 통신은 또 덧붙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전쟁 지원, 이 우크라이나에게는 최악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장이 말한 소식도 주요 뉴스로 다뤄지고 있어요. 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지가 보도한 건데요. 우크라이나의 정보총국장 키릴로 부다노 중장이 지난주 토요일 크레물린 당국이 평양, 중국, 이란과의 결속을 강화함으로써 서방 측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한 가운데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재고가 바닥나는 러시아에 파이프라인처럼 공급 노선이 되고 있다고 뉴스위크는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관리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수천 톤의 무기 컨테이너를 보냈다고 말한 점도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공급하는 탄약은 우리에게 정말 큰 문제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장의 말도 전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군 당국이 전방부대에 설치된 중국산 카메라 1,300개를 철거했다고 뉴욕에 본부를 둔 뉴스 경제 전문 웹사이트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를 했네요. 네, 중국산 폐쇄회로 카메라로 영상이 중국 서버를 통해 중국으로 전송될 수 있음을 발견하고 나온 후 내린 조치였습니다. 이들 카메라는 한국의 한 업체가 납품한 것이었는데요. 지난 7월 장비검사에서 그런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 보도는 서방 국가들이 허술한 보안으로 들어온 중국과 그 우방국에서 생산된 감시 장비를 단속하는 시기에 한국에서도 그 같은 조치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네. 한편 한국의 출산 장려 운동이 욜로족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기사가 로이터 통신에 실렸습니다. 한국이 출산율 저조로 인한 심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정부는 20대, 30대들에게 멋진 옷이나 비싼 음식을 즐기는 것보다 부모가 되는 게 더 나은 투자다. 이거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군요. 네, 아시아 제4대 경제대국인 한국은 여러 해 동안 출산율 저하 위기 해소에 실패한 뒤를 이어서 새로운 정부 기구까지 마련해 가면서 인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28살의 패션 인스타그래머이자 가수를 열망하는 박연 씨라는 분은 복장, 여행 등이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자금은 따로 모아놓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신도 너의 인생은 한 번뿐, 영어로 You Only Live Once라는 영어의 약자 YOLO, 얄로족이라고 하는데요. 자신도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한 여성은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쓴 다음에는 남는 것이 없다. 언젠가는 결혼을 하겠지만 난 지금이 행복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이 계속 신기록을 내고 있다며 작년에도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사회학자들의 분석도 싣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20대, 30대 한국인들, 즉 Y세대, Z세대들에게는 삶의 우선순위가 더 많이 쓰고 더 적게 모으는 추세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한 현상은 한국 내 전체 인구나 같은 나이의 다른 나라 젊은이들의 추세와 비교해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30대의 저축률은 올 1사분기에 28.5%였는데 이는 5년 전에 비해서 약 1%가 낮아진 수치입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건 다른 모든 연령대의 저축률은 올랐는데 비해서 젊은 층의 저축률은
반대로 내려가는 추세라는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젊은 층의 사치품 소비 수준이 무척 높다는 점도 지적됐어요. 네, 백화점이나 최고급 호텔의 최고 고객은 20대, 30대입니다. 한국 젊은이들은 1인당 사치품 구입액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샤넬, 셸린, 디오르 같은 제품의 최대 고객이라고 합니다. 10대들의 우상인 블랙핑크, 뉴진스 등 K-팝 그룹은 세계적 명품의 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여행 비용은 지난 3년 전에 소비의 약 33%를 차지했는데 그 후 40%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렇게 돈을 많이 쓴다는 건데 그러면서도 아이를 갖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재정적 어려움을 꼽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돈을 펑펑 쓰는데도 나 돈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네. 지난 5월에 실시된 한 전문 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갖지 않는 이유로 응답자의 46%가 직장의 불확실성, 높은 교육비가 꼽히고 있습니다. 또 작년 한국 전체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4.5%였는데 20대, 30대의 소득 증가율은 2%에 그쳤습니다. 실제로 젊은 층의 수입이 많지 않은 거죠. 네, 젊은이들이 정부의 지원 정책에도 호응을 잘 하지 않는 이유 중에는 이들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도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있군요. 예, 미국의 퓨 연구소가 2021년 17개 선진국 국민을 대상으로 무엇이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하는가를 조사한 결과 한국인들은 유일하게 물질적인 부를 최대의 의미로 꼽았습니다. 그 외 나라는 모두 최대의 가치를 가족, 건강 등으로 꼽았습니다. 이 기사는 끝으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저축을 하고 결혼을 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인생을 즐기고 내가 꿈꾸는 직업을 갖는 것이 최대 목표다라는 한 가수 지망 여성의 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물질적 부를 최대의 의미로 꼽은 한국인들 좀 씁쓸하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리아 인도 뉴스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뉴질랜드가 한반도 인근에 해군 함정을 파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19일 보도자료에서 뉴질랜드 해군 군수지원함 아오테아로아함이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일본 주변 해역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 선적 선박들과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뉴질랜드 해군 함정이 이 같은 활동들에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덧붙였습니다. VOA는 뉴질랜드의 외무부와 국방부의 이번 감시 활동의 의의와 기대 효과 등을 질의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 등은 항공기 또는 함정을 한반도 인근 등지에 파견해 해상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해군 함정 바덴 비르텐베르크 호위함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보급함 그리고 이탈리안 해군 다목적 전투함 라이몬드 몬테큐 콜리함도 아오테아로함과 비슷한 시기에 일본 주변에서 대북제재 이행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또 뉴질랜드 방위군은 지난 4월에서 5월 사이에 자국 공군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를 관련 임무에 투입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 같은 유엔 회원국들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 각종 뉴스와 보이는 라디오, 그 밖에 다양한 영상물도 시청할 수 있는 VOA 방송과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